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목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5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EPL과 라리가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화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승무패토토 초안픽 영상으로 주말에 있는 승무패토토로 찾아뵀어야 하는데 지금 아무래도 2021년으로 넘어가서 이제 1회차기 때문에 목요일에 저녁에 이제 일정이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안픽 영상은 이번 주엔 따로 없고 금요일 오전에 1회차 최종픽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토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1번 경기부터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라나다 대 발렌시아의 경기이고요. 죄송합니다. 7인데, 네. 네, 일단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서 무승부와 패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일단 뭐 배당 자체도 뭐 1점대에 조금 낮은 배당을 받기는 했습니다. 발렌시아 상대로. 그러는다가 그 정도의 배당을 받았다라는 점이 최근에 발렌시아의 이런 흐름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디아즈, 몬토로, 마치스, 비코 이런 선수들이 결정 예정이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길라몬이나 뭐 라치치, 이강인, 가메이로 선수가 결정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발렌시아 쪽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라나다가 2연패를 하고 있다시피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 좀 물론 원정에서의 발렌시아라는 점과 발렌시아가 최근에 경기력적으로는 더 안 좋은 게 맞지만 여기서 그라나다가 디아즈나 마치스 없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 쪽에서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마치스가 없는 그런 공격에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발렌시아가 어쨌든 뭐 역습에서 보여주는 그런 흐름 자체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나다가 보여주는 이런 수비에서의 이런 침투 선수 놓치거나 공간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발렌시아 수비 역시 좋진 않지만 이 마치스가 없는 그라나다의 공격보다는 그래도 발렌시아가 이런 역습에서 보여주는 공격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렌시아 사이드로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원정에서의 발렌시아고 그라나다가 배당을 굉장히 낮게 책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종합적으로 저는 무승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라나다의 무승부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라나다 일단은 뭐 그라나다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결정력도 그렇고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발렌시아 역시 뭐 역습에서는 가끔씩 번뜩이는 장면들이 있지만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좀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득점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라나다의 핸디캡 패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풀럼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 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 로셀소 그리고 벨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요. 풀럼은 테테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풀럼이 과연 5연속 무승부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트넘이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이제 승리가 없죠.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패턴 자체가 비슷하죠.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비적으로 나오다가 이제 동점골이나 이제 뭐 역전을 당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최근에 승리를 가져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가 또 풀럼이고 풀럼의 이런 수비적인 모습들 그리고 공격에서도 사실 풀럼이 토트넘이 작정하고 지켰을 때 그것을 넣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미트로비치가 포스트 플레이는 좋지만 결정을 지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풀럼의 이런 모습들 뭐 디앙가나나 갤러거 선수가 있지만 이 선수들도 어쨌든 뭐 전문적으로 이제 스트라이커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토트넘이 우세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에서만큼은 그래도 토트넘이 풀럼 정도는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트넘의 승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좀 언더도 사실 고민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토트넘이 지금 계속 뭐 수비적으로 좀 나왔다가 이제
실점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도 그렇게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점 차의 리드라면 원래 토트넘이라면 그 상태에서 지켰겠지만 그렇게 지켰다가 이제 실패를 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더 득점을 하려고 저는 노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풀럼의 이런 수비적인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가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의 핸디캡 승 쪽으로 2점차 이상의 승리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셀타비고 대 우에스카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과 패 쪽, 해외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셀타비고는 특별한 부상자는 없고요. 우에스카 같은 경우에는 마페어 그리고 라미레즈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네, 이 경기는 사실 승무패는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 이 경기는 승무패 쪽보다는 차라리 언오버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승무패 쪽은 사실 패스를 추천드리지만 그래도 만약 가실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우에스카가 보여주고 있는 최근에 이런 라파미르 대신에 나온 오카자키가 나오든 라파미르가 나오든 어쨌든 득점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결정력이 좋지 않은 모습들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역습에서의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셀타비고 상대로 그런 역습을 노릴 수는 있겠지만 셀타비고가 어쨌든 미나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출전을 할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전을 하게 된다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놀리토나 아스파스나 이제 거기다 미나까지 추가가 된다면 셀타비고의 최근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우에스카 상대로 홈에서의 또 셀타비고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잡을 경기로 개인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셀타비고의 승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에스카는 분명히 수비 라인을 좀 내리고 역습 형태를 노리는 그런 방향으로 갈 텐데 역습이 통하더라도 득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이 들고 반면에 셀타비고 역시 뭐 공격력에서는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우에스카가 작정하고 내린 다음에 셀타비고가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셀타비고가 이기더라도 1점 차로 저는 좀 간신히 이기는 그런 경기가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에스카의 이런 수비적인 모습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리버풀의 경기고요. 뉴캐슬은 막시맹 그리고 두브라브카 그리고 쉘비 프레이저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 마티, 고메즈, 반데이크, 조타, 뭐 샤키리 그리고 뭐 티아고 알칸타라 등 결장 예정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두 팀 다 일단은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리버풀도 일단 타격이 크지만 어쨌든 리버풀은 스쿼드 자체가 두텁기 때문에 어쨌든 대체가 가능한 선수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뉴캐슬은 이 중원에서의 이런 쉘비 그리고 공격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막시맹 선수를 생각을 해본다면 어쨌든 저는 뉴캐슬에 있어서 막시맹 선수는 중요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쉘비는 더더욱 중요한 선수고요. 이런 두 명의 주축 자원들이 없는 뉴캐슬 상대로 리버풀이 지난 주말에는 좀 웨스트 브로미치가 비기면서 이변을 만들어냈지만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뉴캐슬 정도는 저는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의 패를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가 3.5점 기준인데 뉴캐슬이 아마도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리버풀이 그것을 뚫어낼 것 같긴 한데 4점 이상의 이제 득점이 나올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뉴캐슬이 한번 실점을 하게 되면 이 뉴캐슬 팀 성향 자체가 약간은 크리스탈 팰리스처럼 좀 라인을 내리고 역습이나 이제 크로스, 세트피스 이런 모습들을 노리는 팀인데 실점을 하게 되면 뉴캐슬은 결국에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인을 올리면 뉴캐슬 기동력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뒷공간을 분명히 두드러 맞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저는 좀 다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캐슬이 선제 실점을 하게 되면 분명히 라인을 올렸을 때 리버풀이 그 뒷공간을 노려서 충분히 추가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버풀이 2점 차 이상의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뉴캐슬의
이 플러스 1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저는 뉴캐슬의 핸디캡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엘체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엘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부상자는 없습니다. 레알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으로 5연승을 하고 있고요. 챔피언스 리그까지 포함을 하면 6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호드리고 그리고 모드리치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뭐 승무패 경기에서도 이 경기를 무승부를 가져갔다시피 저도 이 경기 좀 이 프로토에서도 좀 이변을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분명히 레알이 지금 최근에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고 샤흐타르에게 패배하고 나서 지금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엘체를 만났습니다. 근데 엘체가 일단은 지금 레알에서 호드리고 선수가 모드리치야 어쨌든 뭐 발베르데나 카세미로가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이런 창의적인 모습에서는 모드리치가 없는 부분은 아쉽겠죠. 이런 상황에서 호드리고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 호드리고 선수가 지난 경기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레알의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은 점으로 생각을 하고요. 결국엔 호드리고가 못 나오면 아마도 아센시오가 나올 것 같아요. 또는 비니시우스가 나오겠죠. 근데 이 두 명의 선수들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결정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좀 답답한 레알의 경기가 좀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승무패는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레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레알이 승리하는 게 맞지만 저는 엘체가 이렇게 작정하고 지키면 아틀레티코도 상당히 고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레알도 저는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 쪽을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 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3.5점 기준점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엘체가 작정하고 수비적으로 좀 나온다면 레알이 호드리고 없이 좀 뚫어낼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긴 해서 이 경기는 좀 언더의 방향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엘체 플러스 1점 그리고 플러스 2.5점이 있는데 저는 둘 다 엘체 핸디캡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배당을 노리신다면 엘체 플러스 1점을 추천드리겠지만 조금 안전하게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엘체 플러스 2.5점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5경기 추천을 드렸고요. 1번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적중을 할 때도 있지만 적중을 하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좀 좋아 보이시는 것들만 골라 가셔서 조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1번 경기는 그라나다의 핸디캡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2번 경기는 토트넘의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3번은 셀타비고의 언더, 그리고 4번은 뉴캐슬의 패배, 5번은 엘체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총 5경기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픽을 2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픽에서는 둘 다 투폴 조합으로 가져갔고요. 첫 번째 픽에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가 이제 그라나다의 핸디캡 패 쪽, 두 번째는 토트넘의 승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 픽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픽들 외에 또 추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픽들을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는 셀타비고의 언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하게 엘체의 플러스 2.5점 핸디캡 프렌 승이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 오전에 축구 승부패톱도 1회차 최종 픽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